네, 안녕하세요. B2B IT 전문 방송 토크 IT 제일 맡은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 오후 이제 주말 이제 하루만 있으면 주말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말랑말랑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시스템 패치하면 보통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컴플라이언스 요새 워낙 이제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시스템 패치하고 보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현재 어떤 이슈들이 있고 이런 것들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라클 리눅스의 케이스플라이스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게스트는 오라클 코리아의 김영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제가 보통 이제 오라클 리눅스 한지도 오래 됐는데 보통 이제 뭐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보안이라는 얘기가 딱 나왔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요새 워낙 보안이 큰 이슈죠. 네. 뭐 요즘에 뭐 유행어처럼 이제 들려오는 게 요즘에 뉴스나 그런 데서도 많이 보게 되면은 뭐 보안 이슈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보게 되면 해커들이 요즘에 상당히 조직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뭐 인더스트리를 이룰 정도로 이제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뭐 숫자가 뭐 1792개, 뭐 2016년도에 발생한 보안 유출 사고가 이 정도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뭐 13억 개의 데이터 레코드가 뭐 유실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요번에 페이스북에서 8천만 개인가? 그죠? 예, 그렇죠. 네, 데이터 아주 얼마 전에 주커버그 청문회 나갔잖아요. 맞습니다. 말은 그게 잘하더라고요. 또박또박하게. 근데 뭐 여기 나오는 게 뭐 알려진 것에 대한 숫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이제 음성적으로 뭐 숨기거나 뭐 그런 것들까지 다 합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산업화됐다고 하셨잖아요. 요거하고 여기 이제 원으로 된 뭐 7불, 40불, 뭐 1250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요? 뭐 해커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뭐 심심해서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떠한 기업을 대신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주고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건강보험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50불 정도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면은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제 상대편에 있는 어떤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비즈니스는 잘 안 되는데 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본 마스터를 저희가 하이어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당 한 7불 정도만 주게 되면은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해당 사이트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시간당 7불 거의 뭐 요새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 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7,500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딱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급금 7천 얼마면 사이트를 1시간 마비시켜 준다는 겁니까? 디도스 공격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요거는 이제 미국 플스 요거는 이제 뭡니까? 요거는 뭐 미국 시민권자들의 어떤 아이디나 패스포드 정보나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아무래도 미국 시민권자가 비싸겠네. 아프리카는 쌀 것 같아요. 뭐 요거 말고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 SNS들 다들 쓰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들 많이 쓰고 계시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제 그 SNS를 봤을 때 팔로워가 적으면은 이 사람이 좀 사회에서 생활하는 게 좀 고립돼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잡 인터뷰 같은 걸 때도 불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보게 되면 한 15불 정도만 주면은 10,000명의 가짜 팔로워를 또 만들어주는 서비스까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새 저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스, 파스, 아이아스처럼 해킹 에이저 서비스에 가지고 하스라고 그러죠. 뭐 구글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쳐보면 하스에 대한 걸 쳐보면 서비스들이 쭉 나오는데 아마 이 자료도 그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화가 되고 표준화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것처럼 콜센터도 나오고 연중. 저희 입장에서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알아둬야 되겠죠, 이런 것들. 나중에 이거 저희 토크아이티의 보통 파스 업체라든지 아이아스라든지 사스 많이 나오거든요, 전문 기업들. 나중에 저희 토크아이티에 하스도 나오지 않는 거 복면가왕처럼 복면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커들이 어나니머스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뭐 나와서 이렇게 가면 하나 쓰고 발표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뭐 토크아이티로 안 하고 뭐 해커아이티로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따로.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 요건 이제 해킹 사고 같은 것들을 분석한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어떤 자료입니까? 이게 뭐 해킹에 대한 위협을 저희가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거 네. 보시면 이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해킹이 다 발생을 하고 있고, 의료 부분이 크네요. 그렇죠. 의료랑 저희가 크게 보고 있는 게 이제 금융 서비스 네. 쪽이 예,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밀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크게 보고 있는데, 의료 부분이 왜 이렇게 클까요? 의료 아무래도 개인 정보나 네. 아니면은 그 진료 내역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알아서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협박을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협박을 네.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어떤 고객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저희 나라도 뭐 얼마 전에 뭐 대기업에서 어떤 의료 병원이나 이런 데 IT를 네.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뭐 수집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뭐 여기 보시는 것들은 이제 보안 사고죠. 그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면 다행인데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출이 되고 다른 데로 새나가다 보니까 네네.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른쪽에는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시리아 정부, 미국 인사관리처 정보 관련된 것들 많은 것 예, 같은데. 요 오른쪽에 거는 이제 정부 부분에 공공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고 사례를 네.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게 이제 조사 결과에 보면은 숫자가 되게 아까 보면 13억 개의 레코드가 도난당하거나 아니면 네네. 유출됐다라고 했는데 보면은 뭐 이렇게 개 뭐 많지 네.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몇 번 털렸잖아요. 그죠? 그쵸. 예. 뭐 우리 각 주민 몇 번은 털렸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많이 뭐 이런 사고들이 많이 네네.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만약에 해커들이 네. 뭐 작은 나라의 어떤 정보, 이러한 시티즌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산세나 이런 것들을 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어떤 한 나라의 경제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투표 결과에 대한 결정권도 어떻게 되면은 악용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피해가 클 수 네.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뭐 페이스북 유출된 것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인가 예.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투표 그쵸? 예, 할 때 맞습니다. 악용했던 거 아닙니까? 예. 네. 자, 이제 일반적인 뭐 이렇게 공격 경로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 공학적으로 예. 사람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반적인 메일러라든지 예. 뭐 제로데이라든지 여기 보안 구성 오류인데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제 보안 구성 오류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뭐 패치나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했지만 어떻게 아키텍처 상에서 누락이 되거나 뭔가 구멍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네네. 들면 이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디도스 공격들이 많이 있죠. 네네. 그래서 아키텍처 부분에서 뭔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쉽게 파고들 수 있는 구멍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네. 예. 자, 우리가 이제 뭐 물리적 영역이라든지 기술적 영역이라든지 관리 영역이라든지 이렇게 근데 오늘은 이제 이거를 뭐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죠. 네. 예, 저희가 이제 보안을 보게 되면 앞에서 이제 세 가지 분류에 대한 허점들이 예,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뭐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물리적인 영역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영역이나 이제 관리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미 다 그 보완을 하고 있죠. 네네. 하고 있음에도 이제 나날이 계속해서 이런 보안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패치나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빨리 하지 않으면은 네. 비즈니스에 이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 보안 규정 준수 해결하는 케이스 프라이스. 일단 먼저 오늘 일단은 케이스 프라이스가 네? 예. 일단은 뭔지 오늘 예전부터 들었던 분도 아실지만 네.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네네. 일단 케이스 프라이스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이게 케이스 플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커널의 스플라이스, 커널의 이제 슬라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용어로 따지면은 커널을 잘라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새로 온 메모리에 올려서 연결을 시킴으로써 하나의 네. 논리적인 커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기술이 발전한 게 벌써 한 10년이 됐습니다. 네. 2008년도경에 MIT 공대에서 이제 졸업자들이 조그만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한 6명으로 알고 있어요. 네. 6명이 아이디어를 이제 모아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첫 번째 이제 생각했던 게 상당히 심플했어요. 이게 커널하면 되게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뭐 그렇죠. 대단하고. 네네. 그런데 이 커널을 이제 부팅하면서 전부 다 메모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디스크에 있는 걸 읽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팅되어 있는 순간서부터는 메모리에 있는 걸 계속 읽어다가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커널도 어차피 메모리에 올라가고 나면은 단순한 포인터를 가진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수정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프로덕트로 나온 게 K-스플라이스라고 하는 그런 기술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메모리에 있는 그러니까 무중단으로. 그렇죠.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디스크의 거를 읽어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방식 같은 경우는 뭐 리눅스에 대한 패치를 전부 다 디스크에만 다 했기 때문에 디스크에 있는 걸 다시 메모리 올리려고 하면 리부팅이라는 게 그렇죠. 필요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근데 네네.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 패치를 메모리의 다른 영역에 그냥 실시간으로 올려버리자라고 네. 하는 컨셉이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커널이 오리지널한 커널과 새로 픽스가 돼서 올라간 조그만 영역이 있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리눅스 시스템에 보면 시스템 콜에 대한 점프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떠한 펑션이 올라가 있다. 네. 라고 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이 오겠죠. 어떤 시스템을 네네. 사용하기 위해서 호출이 오면은 이 시스템 콜이 해당하는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 테이블을 이제 바꿔놨기 때문에 새로 변경된 부분으로 가서 잡을 실행하고 오면은 네네. 옛날 코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신규 코드 실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라인으로 예, 가능하게 된 거죠. 네. 예. 자, 일단 그러면 이게 재부팅 없이 예. 업데이트되면 가장 그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뭐 얻을 수 있는 베니핏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시스템 어드민 입장에서 개인적인 뭐 것도 있고 회사에 여러 가지 뭐 이득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말 작업, 네네. 그리고 야간 작업, 그거 상당히 그 개인적 입장에서는 자기가 써야 될 시간이나 네. 가족과 보내야 될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네. 회사 일에 점령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이런 게 없었을 때, K-스플라이스가 없었을 때 일반적인 그 IT 운영자의 그죠? 뭐 일각이겠죠, 그죠? 네. 이게 뭐 전형적인 패치를 하기 위한 이제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게 뭐 한 사람이 인벌브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미들웨어 관리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여기에 이제 또 임팩을 받는 게 엔드 유저까지 다 임팩을 받겠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해서 다운타임을 잡고 패치를 하고 나서 올려서 서비스를 확인해야지만 이제 패치의 하나에 대한 사이클이 끝난다는 거죠. 근데 패치라고 하는 거는 어제 나온 게 끝이 아니죠. 네, 그렇죠. 오늘도 또 심각한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어젯밤에 야간 작업을 했으면은 뭐 오늘에 심각한 패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 밤에도 또 작업을 또 할 수밖에 없다. 요즘 또 이제 제로데이 공격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더 빈번하게 패치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60% 절감되는 거군요. 여기 하얀색이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거가 되는 겁니까? 여기? 그렇죠. 아까 보시면 앞장에서 보시면은 이 하얀색에도 인력 리소스가 많이 이제 배치가 됐었어요. 네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이렇게 오라클이 제공하는 온라인 패치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계획을 잡을 때 같이 한번 모여서 계획을 잡으실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계획된 일정이 되면은 뭐 OS 엔지니어가 필요한 패치를 온라인에 시스템이 러닝이 되고 있고 서비스가 되고 있는 와중에 패치를 어플라이를 하면 되고요. 네. 이 어플라이도 보면은 거의 뭐 거의 분 단위로 가지도 않아요. 뭐 아주 짧게 패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검증을 마치면은 이제 패치가 끝나게 되죠. 네. 궁금한 게요. 이게 그 MIT에서 2008년도에 10년 전에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이제 오라클 인수했겠죠, 그죠? 그 회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K-스플라이스 굉장히 좋은 이제 기능인데 요즘 같은 이제 뭐 제로데이 공격도 많은 거 아니죠? 보안 패치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중단해서 시스템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무중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다른 리눅스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기능이 있는지. 그렇죠. 이게 뭐 지금 들어보시면은 꼭 필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네네네. 이게 뭐 그렇죠. 없으면 상당히 힘들게 뭐 지금까지 단순하게 뭐 성능 이슈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은 뭐 2011년도에 인수를 통해서 이제 이 제품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타사 같은 경우는 뭐 그 레드햇이나 수세나 뭐 클라우드 리눅스라고 하는 또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K 그래프트나 K 패치나 뭐 커널 케어 같은 이제 동일한 컨셉의 무중단 패치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일부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네. 아직 상용화가 완전히 된 건 아니군요. 근데 뭐
뭐 일부 서비스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좀 차이점은 당연히 연식이 오래 저희가 이제 많은 기간 10년 동안 서브도를 하다 보니까 뭐 기능적이나 그런 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이점이 있겠죠. 이게 또 단순하게 작은 뭐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아니라 시스템 OS 커널 업데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궁금한 게 이제 국내에서 지금 그래도 많은 이제 오라클 리눅스 사용자도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분들은 그럼 지금 이 케이스 프라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뭐 반응이 어떤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케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오라클 리눅스라고 하는 게 이제 오픈 소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계약을 맺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서브스크립션의 베이직과 이제 프리미어 레벨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케이스 프라이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베이직은 안 되고요. 이제 프리미어에 대한 계약을 맺으신 분들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이슈가 있어서 뭐 한 200 며칠 정도 시스템이 업타임이 되면은 커널의 어떤 코드 오류로 인해서 시스템이 리부팅이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케이스 프라이스를 통해서 이제 회피를 하고 그런 테스트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게 그런 리눅스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술이 리눅스 기술을 활용하는 하이퍼바이저 가상화에도 이제 적용이 되거든요. KVM 같은 오라클은 이제 KVM보다는 이제 OVM이라고 하는 별도의 가상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 커널에 대한 패치를 하이퍼바이저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패치를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요 세 가지 요 케이스 프라이스를 이제 쓰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베니핏이겠죠. 어떤 거 세 가지를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죠? 그 세 가지를요? 하나하나? 맞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스템 이제는 규정 수수니까 이거는 뭐 어떤 요새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입니까? 이거는요? 맞습니다. 이게 사내에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고 이것에 이제 준하지 못하면은 뭔가 보안 관리자로부터 얼랏을 계속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시스템 관리자들이 받는 얼랏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긴급 보안 이슈가 있으니 빨리 패치를 하세요. 라고 이제 노티를 받으실 건데, 뭐, 노티를 받아서 확인해 보시다 보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겠죠. 그냥, 예전에 사용하시던 RPM이나 양 커맨드를 통해서 디스크 레벨로 패치하고 데모를 그냥 간단하게 리스타트 시키면 끝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어려운 케이스인데 뭐 시스템을 리부팅 해야지만 이게 패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던 기존 방식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식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온라인 패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든 현재 시스템은 업투데이트 상태로 컴플라이언스를 준하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보안 이슈 좀 얘기해 보죠. 지금 뭐 CVE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지면에 보면 CVE 뭐 이번 연도 2018년이기 때문에 뭐 CVE 다시 2018 다시 뭐뭐뭐 하는 형태로 보안 이슈들이 이제 어나운스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더티 카우라고 하는 보안 이슈가 상당히 심각했었고요. 이러한 이슈는 이제 일반 유저가 루트에 대한 권한을 획득해서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이제 데이터를 빼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뭐 또 다른 사례는 이제 랜섬웨어 같이 어떤 고객의 데이터를 볼모로 삼아서 암호화를 시켜놓고 돈을 지불할 때까지 풀어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케이스 프라이스를 통하면은 CV에 대한 보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 프라이스를 이렇게 딱 해서 명령어로 치게 되면은 CV 몇 번이 요번 패치로 인해서 할 수 있다라는 리스트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도 하실 수가 있지만 뭐 보통은 다 풀로 다 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성능 관련돼 가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패치가 이제 보통 이제 성능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이 패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시스템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성능이 확 떨어진다든가 네. 아니면 메모리가 뭐 많이 쓰지 않는데 갑자기 뭐 그렇죠. 80%막 치고 네네. 막 그러면은 뭔가 시스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벤더의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벤더에서는 뭐 로그나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뭐 업스트리밍에서 패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뭔가 패치를 가져다가 신규 패치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드릴 거예요. 네. 그럼 고객분은 이 패치를 하기 위해서 또 시스템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온라인 패치 기술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 인트리움 패치 자체도 네. 온라인 중에 패치를 했다가 이게 뭐 워킹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제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 네, 중에. 네, 네. 그리고 이게 워킹을 한다라고 하면 뭐 벤더로부터 최종 패치를 받아서 패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서포트를 받는 입장에서도 어떤 성능적인 이슈나 이러한 이슈들을 온라인적으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 화면이 실제 UI인가 보죠? 이게 네. 케이스플라이스에. 그래서 케이스플라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인터넷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여드린 화면과 같이 레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네.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온라인에 레지스트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쉽게 좀 시스템에 대한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 웹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네. 예, 쉽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폐쇄망에서 그렇죠. 시스템을 운영하는 네네. 경우가 많고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폐쇄망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로컬의 어떤 얌 서버라든가 네. 아니면 패키지를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시스템의 카피를 통해서 예, 패치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 다 가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 어떤 가용성이라든지 보안 강화라든지 운영 비용 절감이라든지 예. 뭐 이런 뭐 이점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베이직에는 오라클 리눅스 베이직에는 없는 거고요. 예. 프리미엄을 해야지만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 베이직을 하면서 요것만 따로 할 수 있는 없는 겁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근데 뭐 이게 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저희가 데스크탑 유저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무상으로 이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페도라 이겁니까? 예, 프리 맞습니다. 데스크 예. 에디션? 네. 페도라라든가 우분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데스크탑용으로 개발자나 그런 분들이 음.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네네. 있거든요. 그럼 네. 이런 분들은 네. 비용 지불 없이 네. 그냥 연결을 통해서 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사이트 보면 어디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요게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네. caseprice.oracle.com입니다. 트라이 슬래시 트라이 하면 예. 30일 어쨌든 간에 트라이 버전 쓸 수 있나 보죠? 예, 데스크탑은 이제 무상으로 쓰실 수 있는 거고, 이제 네네. 엔터프라이즈 그 버전은 네. 예를 들면 오라클 리눅스 베이직을 쓰고 계세요. 네네. 근데 한번 요 기능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30일 트라이얼 버전 저희가 키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는 오라클 리눅스가 아니라 레드 리눅스를 쓰고 계세요. 네네. 그러한 경우에도 30일 동안 테스트할 수 있는 키를 저희가 잠깐만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레드햇하고요. 예. 레드햇 리눅스하고 오라클 리눅스하고 바이너리 호환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거기 레드햇 리눅스 쓰는 고객도 이 스프라이스를 쓸 수 있는 겁니까? 뭐 기술적으로는 문제점이 없고요. 단지 네. 이제 레드햇 리눅스에 대한 서브스크립션을 가지고 이 케이스플라이스를 기능을 쓸 때 네. 서포트 각 벤더마다 서포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없고 거의 뭐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네. 레드햇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30일을 드리는 이유는 써보시고 괜찮고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은 오라클 리눅스 바꾸셔라. 오라클 리눅스는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네, 구매하시면 네, 그 네. 시스템 그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한 건데요. 지금 막 레드햇 얘기 나왔으니까 예. 자 레드햇 리눅스 쓰고 있어요. 근데 오라클 케이스플라이스 괜찮아 이거. 예. 아주 괜찮. 왜냐면 이제 이 시스템 운영자 입장에서 보안도 되게 중요한 이슈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둘 다 서브스크립션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경제적이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실제 경제적입니까 더? 레드햇에 비해서? 레드 리눅스에 비해서?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어떤 가성비가? 예. 그 레드햇 리눅스와 오라클 리눅스를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요. 네. 예,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바이너리 호환성을 1차적으로 네네. 말씀드리고요. 그건 그러니까 오라클이- 기존에 예. 레드 리눅스 시스템 위에서 예. 올라왔던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그대로
여기서 돌아간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레드햇 리눅스에서 개발하셨거나 네. 레드햇 리눅스에 서티가 어플리케이션들이 오라클 리눅스에서 돌아가는데 네. 문제가 없다는 걸 이제 오라클이 개런티를 하는 거죠. 네네.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성비. 네. 근데 저희가 뭐 레드 리눅스랑 비교를 하면은 거의 비용이 뭐 50%에서 많게는 뭐 그 이상으로도 차이가 네네. 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단품 서버는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전부 다 이제 가상화를 해서 게스트 단위로 그렇죠. 넘어가다 보니까 한 박스에 게스트 OS를 많이 올린다라고 치면은 뭐 상당히 큰 비용에 대한 네, 효과를 네.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전환된 데도 있습니까? 예, 뭐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오늘 케이스 플러스 얘기하니까 예. 케이스 플러스 이거 체험해보고 나서 예. 괜찮네 해가지고 전환된 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좀 데려오세요. 여기다가 맨날 부장님만 나오시지 말고 예, 그런 분들 데려오셔야지. 그럼 간증을 들어야지 이분들도 좀 이렇게 정말 생생하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스위칭 사례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이제 타사 리눅스를 쓰면서 서브스크립션만 오라클로 바꿔서 네. 기존 환경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뭐 아예 패키지 자체도 리베이스를 하겠다. 뭐 리베이스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설치된 건 건드리지는 않고요. 예, 그 있는 상태에서 로그나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오라클 걸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사례다 다 한국에 다 고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요청을 주시면은 좀 더 디테일한 사례 내지는 뭐 테스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렇게 물론 이제 규모라든지 예. 그거 뭐 위에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레드 리눅스 쓰다가요. 예. 오라클 리눅스로 이제 바꿀 때 그 이제 그 트랜지션 피어리드랄까요? 예. 그게 한 얼마 정도 잡아야 될까요? 평균 뭐 그게 엄청 복잡해지면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무리 예. 가성비 좋다고 하지만. 예.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서브스크립션만 바꾼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네. 뭐 기간이 없는 거죠. 그냥 계약만 바꾸고서는 레드에서 받은 거 오라클에서부터 해줘 그러면 끝나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뭔가 리베이스를 하려고 하면 패키지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버 대수나 뭐 네트워크에 대한 성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시간이 예,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임근식님도요. 우리는 실제 구매 사용자분들 간증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제가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네, 그런 여러분 사례를 지금 이게 오라클 리눅스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 회사다 보니 오라클이 이게 오라클 코리아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걸 플레이하는 것들이 싱가포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그것 때문에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한번 저희 토크아이티스도 최대한도로 한번 실제 간증하는 분들은 저희가 한번 해서 한번 꼭 한번 그런 기회 갖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보면 이건 뭡니까? 인스펙터 케이스 프라이스 오라클.com 인스펙터라는 이 사이트는 뭡니까? 요것도 이제 지금 뭐 고객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오디언스 분들이 바로 이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버가 지금 보안에 얼마나 노출이 됐는지 지금 모르실 거예요, 다들요. 네네. 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요게 이제 레드햇 리눅스나 오라클 리눅스 현재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요 스텝이 3개로 돼 있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를 실행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보안에 노출이 돼 있는지를 화면에 쫙 보여줍니다. 네네. 뭐 서버가 굳이 인터넷에 접속돼 있을 필요는 없고요. 네네. 예, 요 웹에다가 결과만 집어넣으면 웹에 그 결과 값이 쭉 나옵니다. 네.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 여러분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버의 터미널을 열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뭐 콘솔이 됐던 뭐 SSH가 됐던 접속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열려 있는 터미널에다가 요 네모칸에 있는 명령어들 있죠. 유네임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커널에 대한 정보를 긁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긁어다가 여러분들의 서버에다가 넣게 되면은 결과값이 한 2줄 정도가 나와요. 커널이 버전이 어떻게 되고 빌드 일정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시 복사해서 3번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그다음에 파인드 업데이트 있죠. 그걸 누르게 되면 오른쪽 화면에 현재 보안 이슈 오픈되어 있는 것들 쭉 해서 빨간색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오라클 리눅스나 예. 레드 리눅스만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다른 리눅스 안 예, 되고. 예.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요거 알려드렸더니 그 어느 분이 해보시고 안 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OS 버전이 너무 올드한 버전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케이스플라이스다 오라클.com에 들어가 보시면은 커널이나 OS의 미니멈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한 게 5점대부터 지원을 했기 때문에 5.10 이상이나 5.11이네. 5.11 이상이나 뭐 6, 7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뭐 해킹 관련돼 가지고 이거 다 영어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뭐 정보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번역이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영어로 돼 있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좀 사이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답변해 주시면서 좋은 질문 하신 분 이름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다른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근식님이 일단 이분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양도 그렇지만 질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라클 리눅스의 케이스플라이스는 리눅스 커널과 동일하게 라이센스가 GPL v2가 되는지요? GPL v2가 뭡니까? GP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픈 소스 라이센스 규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리눅스들이 대부분 이제 GPL을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오라클의 케이스플라이스도 오픈 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뭐 GPL로 되어 있는지 아파치로 되어 있는지 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오픈 소스인 거는 확실하고요. 근데 뭐 오픈 소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다 쓰실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 버전보다는 서버 쪽에 이 패키지가 레디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커널 패치가 이 클라이언트 모듈을 가져다 쓸 수 있게 DB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요 DB화가 돼 있는 거는 이제 저희 프리미어 고객분들한테만 저희가 오픈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오픈 소스를 가지고 다른 서비스를 하시거나 사용하시려고 하면 별도의 DB를 만드셔야 되겠죠. 요거는. 또 임근식님께서요. 무중단이라고 하더라도 추가로 메모리가 사용되어야 하는 구조이므로 언젠가는 비서비스 기간 중에 어드민이 리부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때 오라클의 적정 리부팅 시점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무중단 패치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는 거를 이제 업타임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제 리부팅을 안 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스플라이스로 계속해서 패치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의 새로운 영역에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상당히 작게 올라가는 건 이제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적인 커널 하나를 만들어 가는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 패치 때문에 리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인터넌스 주기가 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됐던 아니면은 뭐 분기에 한 번이 됐던 그런 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케이스플라이스를 그냥 그대로 업데이트한 걸 놔둬도 리부팅이 될 때 얘가 패치를 하고 올라오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디스크 레벨에 리부팅 하기 전에 패치를 해 놓으면은 굳이 케이스플라이스 없이도 부팅되는 그 시점에는 이제 최신 커널을 물고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케이스플라이스 적용하면 좋을 거고요. 송치승님, 케이스플라이스를 통해서 신규 패치를 메모리에 로드하고 적용하면 그 전에 로드되었던 커널의 메모리도 회수가 되는 건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올드한 커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메모리 영역에 수정된 그런 코드를 올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근식님 최근 인텔의 스펙터, 멜타운 같은 CPU 버그의 패치도 케이스플라이스로 리부팅 없이 패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CPU 패치 경우는 예외일지요? 상당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커널의 패치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커널의 패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보안 이슈, 지금 뭐 CV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버그 이슈, 개발자들이 뭔가 그렇죠. 수치를 잘못 넣거나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핸스먼트입니다. 인핸스먼트라고 하는 건 어떤
코드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케이스플라이스에서 지원하는 건 앞에 두 가지 보안 이슈와 버그 이슈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인핸스먼트로 새로운 코드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멜트다운과 스펙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드를 수정을 해서 이런 기능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케이스플라이스 가지고는 이 부분까지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펌웨어나 아니면 커널을 업데이트하시고 리부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 저런 여러 가지 이제 보안 그 이슈에 대해서 그 이번에 저거 발표한 건 구글이지 않습니까? 예. 구글이 굉장히 저런데 많이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한 그 세상에 오픈되기 한 6개월 전에 이 멜트다운과 스펙처라고 하는 보안 이슈가 이미 구글에서 발견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패치가 되길 기다렸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빨리 안 되니까 이제 지원상에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예, 뭐 그 다음에도 그런 업체 글로벌 업체에서는 또 해결책까지도 아이디어를 많이 또 제공을 했죠. 예. 네. 이장원님은 오라클 DB와의 호환성 필요가 없는지요? 이것도 뭐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어떻게 됐든 서버를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겠죠.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를 유지를 하는 건데 이게 뭐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패치라는데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말짱 뭐 사용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케이스플라이스를 런칭을 할 때는 오라클 모든 제품에 다 테스트하고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RAC가 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케이스플라이스에 업데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시스템에 영향은 가지 않습니다. 임근식님께서 또 메인라인 리눅스 커널 4.0에 완전한 오픈소스인 K-패치가 머징이 되었는데요. 고객 입장에서 메인라인 리눅스에 이미 제공 중인 K-패치 피처를 안 쓰고 오라클의 케이스플라이스 피처를 쓰면 어떤 점이 더 좋다고 정리하면 되는지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패치나 K그라프트나 무슨 커널 케어와 같은 이제 오픈 소스 형태의 동일한 컨셉의 이런 것들이 각 벤더별로 만들고 있는데요. 뭐 4.0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향후에는 어떤 자연스럽게 뭐 무료로 이제 딜리버리 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크리티컬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K-패치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스템을 한번 리부팅을 해야지만 예, 그거를 이제 그다음부터 무중단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K-스플라이스는 뭐 에이전트의 설치라든가 그리고 패치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온라인 중에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그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서 이미 10년 동안 테스트가 돼서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업에서 테스트가 아닌 그 워크로드에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오라클의 케이스플라이스가 아무래도 검증된 제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박지규님, 오라클 리눅스 사용자를 위한 프로덕션 커널 이슈 디버그에 케이스플라이스가 사용 가능한지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포트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디버그 커널을 인업을 하기 위해서 또 죽여야 되고 그런 것들도 케이스플라이스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근식님은 케이스플라이스도 리눅스 커널 피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케이스플라이스 피처가 만약 버그 또는 성능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라이브 패칭 동작 과정이 이루어지는지요? 뭐 이 케이스플라이스 자체로 뭔가를 이제 성능을 개선하는 건 아니겠죠. 커널에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성능이 디그리가 발생을 했었고 뭐 거기에 해당되는 코드를 케이스플라이스를 통해서 이제 픽스를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능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코드로 바뀌겠죠. 최원식님, RAC 말고 HA 구성으로도 해도 쓸 수 있는지요? 케이스플라이스 리눅스 패치라고 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뭐 그 위에 RAC를 쓰시던 뭐 HA에 대한 액티브 스탠바이를 쓰시던지 간에 OS 단에서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그 시점에 중단 없이 서비스만 OS가 제공을 해주면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플라이스가 패치하는 그 시점에 OS의 중단은 거의 뭐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조금 발생을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에 뭐 어떤 임팩이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김효숙님, 오라클 리눅스의 경우에 오라클 DB를 설치 운영할 때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디폴트 파일 시스템 무엇이 있는지요? ext4? ext4나 뭐 버터FS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당연히 이제 그 권장하는 파일 시스템은 어플리케이션별로 있을 거고요. 지금 네. 현재 그 리눅스 6까지는 ext4가 디폴트로 네. 돼 있고요. 그래서 DB의 바이너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저장할 때는 ext4에 이제 저장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은 리눅스가 이제 7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7.4까지 배포가 돼 있고요. 네네. 그 7.4에는 디폴트가 ext4가 아닌 네. XFX가 지금 올라가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XFX가 ext4보다는 성능이나 확장성 면에서 좀 더 좋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DB를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DB가 RAC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는 이제 파일 시스템과는 무관하게 ASM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전용 이제 파일 시스템을 쓰게 돼 있죠. 네네. 예,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이제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을 보시면은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세훈님, 다운타임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있을 수 있나요? 다운타임 아까 이제 그 커널 패치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 버그 시큐리티 이슈나 아니면 버그 이슈는 이제 다운타임 필요가 없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이넨스먼트를 이넨스, 패치하는 거는 다운타임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김효성님께서 오라클 리눅스를 사용 시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지요? 관련 측정 자료들은 어디서 다운로드가 가능한지요? 예, 이거는 이제 오라클 리눅스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겠지만 커널이 두 가지 종류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 리눅스를 설치하고 디폴트로 이제 부팅을 하게 되면은 오라클이 전용으로 가지고 있는 UEK라고 하는 커널이 제공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UEK라고 하는 커널은 오라클이 개발함에서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베이스도 어떻게 코딩을 해서 테스트를 할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개발 플랫폼 자체가 오라클 리눅스의 UE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여기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성능이나 아니면 호환성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좋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네. 예, 뭐 이러한 문서는 뭐 저한테 별도 이제 메일을 주시면은 지금 뭐 화이트 페이퍼로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대해서의 오라클 리눅스의 장점 네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정태님께서는요, 오라클 리눅스를 사용해야만 케이스 프라이스가 완벽하게 지원되는 건지요? 다른 레드햇 등 리눅스는 어떤지요? 예, 아까 요 부분도 이제 네. 커버가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기술적으로는 뭐 오라클 리눅스와 레드햇 리눅스 다 지원이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는 서브스크립션을 오라클로 두셔야지 예, 여기에 대한 풀 서포트가 가능하겠죠. 네. 예. 임규진님께서 레드햇과 오라클 DB를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한지 아니면 오라클 리눅스와 오라클 DB를 구매하는 게 더 저렴한지. 예,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DB에 대한 금액은 동일할 거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OS를 뭘로 갈 거냐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데요. 당연히 오라클 리눅스가 레드햇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적이기 네네. 때문에 네. 뭐 비교를 나중에 해보시면은 뭐 50% 내지는 알겠습니다. 그 이상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임근식님, 사용자들이 케이스 프라이스에 추가되는 기능에 추가되는 최근의 핫한 기능들을 좀 더 쉽게 익힐 수 있는 뭐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 사이트 혹시 뭐 있을까요?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온라인 동영 그 데모를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더티 카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제 해킹이 가능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네. 그런 것들도 아마 기존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저희 사이트의 매뉴얼 네. 내지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문서에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상수님, 멀티코어의 경우 한 개씩 코어 단위로 코드가 변경되는 건지 아니면 동시에 코어 단위로 설정이 가능한지요? 코어라고는 좀 이제 이게 이제 패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의 어떤 영역을 새로운 이제 코드를 올리는 거고요. 네. 뭐 이 메모리 새로운 영역에 이제 코드를 올리다 보니까 만약에 기존의 코드가 만약에 지금 러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 러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저희가 올릴 거잖아요. 네네. 이 루틴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이 코드는 계속해서 구 코드를 돌고 있겠죠. 근데 네네. 이 코드가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펑션을 부르는 새로운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뭐 어떤 CPU의 어떤 코어나 네. 그런 것에 대한 영향은 네. 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설문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오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세 분 좀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두 분만 지금 네. 제가 있는데 임근식 님하고요. 네. 이장원님, 예, 네. 하고 김효숙님. 예, 김효숙님까지. 네, 요 세 분. 네. 이장원, 임근식, 김효숙. 요 세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USB 스피커나 USB 허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라클 리눅스가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게 한 몇 년 전이죠? 실제 부장님께서 액티브하게 하신 지가 지금. 저는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게 된 거는 거의 7년 정도가 됐고요. 네. 근데 오라클 리눅스가 사업을 시작한 거는 2006년 네. 글로벌하게요. 지금 어떻습니까? 추세가 아까 어떤 레드 리눅스하고 그게 제일 선발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이제 바이너리 완전히 호환이 되고 예. 가성비도 50% 이상 절감이 되고 예. 네? 스프라이트랑 이런 기능도 있고 예.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기존 브랜드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도 지금 현재 작년, 재작년 또 올해 추이를 봤을 때 예. 지금 어떻게 익스포넨셜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형 그래프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저희는 네.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초기에 솔직히 고객들 만나기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예. 오라클에서 온다라고 하면 다들 생각하시는 게 네. DB? 이거 왜 또 와서 무슨 얘기하려고 나 들을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네. 지금 이렇게 이제 토크 IT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년 동안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어느 정도 아세요. 이게 또 검색이 되잖아요. 예, 유튜브에. 그렇죠. 네. 기존에 이 캐스 프라이스도 아마 제가 3번째 정도 할 것 같아요. 초기에 네. 것도 이제 보시면은 차이점이 있으실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객분들도 오라클이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고 아시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그 비용 절감이 있을까 모든 맞아요. 기업에 있어서 맞습니다. 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러한 이제 오픈 소스를 사용하시려고 했던 첫 번째 목표가 비용 절감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1년 동안, 2년 동안 사용할 때는 비용이 상용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오픈소스에 이런 것들은 큰 걸 하나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작은 것들을 쫙 풀어놓고 쓰는 형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천 대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비용이 오히려 이게 저희가 얘기할 때 눈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굴러오더니 나중에는 크게 와서 이제 닿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네. 해결책이 뭐냐라고 이제 고민하실 때 기존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면은 네. 저희들 거를 이제 찾아서 이제 요청을 하시는 네. 분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사례들도 네. 많이 생겨나고 있죠. 예. 진짜 요즘 이제 오픈소스도 많이 쓰고 하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옛날에는 구매 비용의 절감 아니면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서브스크립션 그죠? 예. 서브스크립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스마트하게 서브스크립션 할 것인지 예.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는 토픽일 것 같기도 해요. 현실적인.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통 큰 기업에서는 라이센스 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팀에서도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한 그 전문적인 인력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이제 많은 오픈 소스들을 비교를 하고 있죠. 네. 예. 네. 정말 이런 컨설팅 펌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양한 이런 기업의 오픈 소스를 전체를 딱 금방 파악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가성비 좋게 쓸 수 있는지를 딱 우리 보험회사의 어떤 전문 브로커리처럼 예. 그런 집단이 있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전문 기업이 있더라도 이미 이제 생겨나고 있고 서비스를 이제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죠. 있습니까? 오. 찾아보시면 아마 주변에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들이 있는 그런 데 데려오세요. 소개시켜드리는 게 좋잖아요. 재밌는 토픽인데 굉장히. 예. 네. 그리고 좀 이제 다음번에는 아까 정말 오라클 리눅스 레드 리눅스 쓰다가 이걸 이제 트랜지션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가슴에 좋은지 실제 고객을요 한번 데려 나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자, 마지막 오후 잘 보내시고요. 이제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좋은 날 보시고 저희가 한번 사실 만나야 되는데 한번 오프라인으로 하여튼 제가 올해 꼭 이 방송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만나는 그런 오프라인하고
뭐 방송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꼭 여러분들 많이들 오세요. 여기 압구정동에요.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